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죠? 네,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이네요. 음, 센치해지는 어떤 기분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은데요. 아까 덧글 하나씩 보다 보니까 오늘 비도 오는데 막걸리 한 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이따가 저녁 삼겹살인가? 예, 삼겹살 한다고 하네요. 음, 저도 간단한 약한 술? 매실주?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음. 오늘 오전에 제가 좀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영상을 좀 만들었었거든요. 감당하지 못할 시장이 펼쳐진다 해서 어제 봤던 3프로TV에 이제 한 증권사 이제 출연자가 나오셔가지고 하신 얘기들과 제 생각들이 상당히 일치하고 해서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번 복귀 마감 방송에서는, 오늘 장 마감 이렇게 방송에서는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해요. 어, 그래도 휴가지에서 맑은 공기를 쐬고, 네, 굉장히 저는 녹음을 좋아하거든요. 예, 초록색, 그리고 이제 하늘의 색깔인 파란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어떤 맑은 공기와 녹음들을 보면서, 아니, 머릿속에 정리했던 것들을, 오늘 마감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제 100년에 한 번 오는 제약바이오 폭증 장세가 본격 시작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제가 죽을 때까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이런 폭등 장세가 다시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온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초저금리 상황 이제 들어가면서 그 부자로 가는 어떤 사다리가 좀 끊겼다는 인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화됐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 상당히 희망이 사라졌다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어, 부자로 가는 사다리는 저는 안 끊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답을, 그 길을 이 주식시장에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주식의 신흥 부자가 된다. 이렇게 주제를,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역시 여기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네, 저도 역시 이번에 주식의 신흥 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정리한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했던 것들을 한번 찬찬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구독자님 중에서 네이버 검색하면 이제 셀트론이 약간 좀 검색에 제외되는 그런 뉴스들과 기사들이 있는 거를 좀 제보를 했는데, 고객센터에다가 답변이 오는 거예요. 예, 답변을 보면 어, 문제 없다는 식이거든요. 예. 근데 누가 봐도 문제 있지 않나요? 예. 하여튼 뭐 문제 없다. 예. 뭐 다른 어떤 뭐 기사의 어떤 신뢰 묶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뭐 정렬을 하고 있다. 뭐 일반적인 어떤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이제 또 열성적인, 예. 이렇게 주주분, 구독자분들께서 참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과 함께 하니까 역시나 저도 에너지가 마구마구, 샘솟으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전략을 짜서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셀트리온 주식 매도 세력의 위법성 여부 조사 요청 및 공매도 방식 개선 요청이라는 청원, 이제 어떤 한 적극적인, 분께서 또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작에 오고 동의했고요. 제 가족들 모두, 네, 이번 휴가지에서 모두 동의했습니다. 예, 뭐 장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뭐지? 카카오톡 아이디 패스워드까지 그거 쳐가지고, 예, 들어가서 이제 다 동의를 했고요. 이거 아직 안 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들어가서 가지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여기 써진 부분이, 예,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애국과 인류애를 실천하는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잘 써주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요 청와대 게시판 올라가서 들어가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 간단하게 짚을게요. 예,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은 여기 이제 등락률 순위 있거든요. 오늘 상승 등락률 순위 보면 딱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보이죠? 예, 바이오 폭등 장세였죠. 예, 바이오만 폭등 장세. 오늘 코스피가 이제 좀 밀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밀렸죠. 외국 기관이 이제 매도하면서 역시나 이제 주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또 인식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 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 수급이 안 좋으면서 밀렸죠. 예, 역시나 이제 주도주가 아니라는 이번 시장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표상해 주는 거고요. 오늘 코스피는 밀렸고 코스닥은 0.8% 올랐어요.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수가 좀 2배 이상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는 형태가 벌어졌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어떤 내용들을 한번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시장에 대한 체크해드리면서 시장이 지금 강세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얘기를 들었을 때 자료인데요. 결국은 이제 보시면 잠시만요. 각국 이제 중앙은행이 초저금리 상황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 코로나 회복 기금 합의되면서 1,000조 이제 집행이 되고요. 미국 추가 부양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뭡니까 이게 다 돈 푸는 거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 정부 단에서 중앙은행 단에서 지금 풀리는 어떤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더 풀리는 거죠 지금. 예, 이 돈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경기 회복이 더뎌질수록 이거는 자산의 버블화를 만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디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들은 각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성장 산업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청상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이런 어떤 갈 곳 잃은 어떤 자금들이 막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자금들이 생산적인 곳으로 또 이제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관련 기업들이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거고 폭발적인 상승을 이루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증시의 원리예요. 예. 그게 이제 산업의 생태계의 어떤 원리, 프로세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당시에 이제 막 IT 버블이다 했잖아요. 근데 정부의 정책은 그쪽으로 이제 물꼬가 터졌었고 엄청나게 당시에도 이제 풀린 자금들 유동성들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버블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뭐 망한 기업도 있겠지만 지금 뭐 네이버, 다음 이런 기업들이 당시에 그런 것 버블에서 예, 이 자금들을 또 융통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자본시장 산업, 예, 주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버블을 형성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기업들을 탄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몰이를 할 거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풍부한 개인 자금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싸지면 사겠다는 수급이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5월달인가 6월달에 요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 이제 탐욕에 휩쓸려서 묻지마 증시 투자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 예, 아니에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막 고점론, 뭐 고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체크를 해드렸던 부분이 중국 증시 대세 사이클 들어간다 이겠죠. 지금 중국 사이클 돌죠? 예, 확실하게. 예. 수급과 기술적 흐름상 코로나로 인해 대바닥권 형성은 대세 사이클 가기 위한 손바뀜으로 향후 큰 조정 없이 상승 추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가 사상 최저 금리, 유동성 공급,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글로벌 증시의 대세 상승 사이클, 버블 사이클의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중국 상해 증시가 중장기 저항 라인을 돌파했고요.
최근에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사이클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대세 상승 사이클을 출발을 했다고 보고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한국 증시의 대세 상승을 저는 전망하고 말씀을 드려왔고, 거기에 핵심적인 업종과 종목은 바이오다. 이번에 우리나라 바이오, K바이오, K방역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고 있어요. 국내에서 놀던 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역사상 역대급의 시세 분출을 만들어주는 실적이면 실적, 이제 신약 개발의 어떤 모멘텀이면 모멘텀, 역대급의 이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런 시세까지도 터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분명 엄청난 자금을 벌어들이는 분이 분명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현재 게임의 룰에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된다. 현재 게임의 룰에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된다. 주식시장에 이제 많은 참여자들은 현재 시장의 방향이 어딘지, 주인공이 어떤 건지를 인식을 하면서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아직은 낮은 단계에 있는 종목들을 더 찾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어떤 투자자의 어떤 본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없을 뿐더러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주도 업종 안에서 주도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홀딩 전략입니다. 매매 전략이 아니에요. 지금은 홀딩 전략이에요.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상승을 못하고 오히려 빠졌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 장세의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장세의 수급의 주체는 누굽니까? 개인입니다. 개인. 기관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아니죠. 현재 장세의 수급의 주체는 개인이에요. 이는 개인 주체 게임의 법칙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개인이 이 게임의 룰을 개인 주체 게임의 룰이 게임의 룰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시젠이라든지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이제 폭등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시젠 12%, 알테오젠은 이제 오늘 권리락 돼가지고 18만 원으로 이제 뚝 절반으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20% 급등해 버렸죠. 시총이 이제 거의 5조입니다. 5조. 시총이 5조예요. 알테오젠. 이게 불과 작년 8월에 지금 권리락 기준으로 10,000원이었던 종목입니다. 18배 올랐어요. 18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룰 자체가 머니게임이에요. 머니게임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정말 그냥 지금 퍼가 한 5, 6배밖에 안 되는 그런 종목을 나는 뭐 5년이고 10년이고 들고 가겠어. 이런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가가 아직까지 그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못한 종목이 있네. 아직 고점 대비 한 5분의 1 토막 났는데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찾아서 투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장에서는 크게 벌기 힘들다. 근데 이번 시장은 바이오 쪽 업종만 보더라도 역대급의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시세 분출이 터질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의 문제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게임의 룰에 동참을 하는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겠다.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든 안 내든 상관없다 하는 분들은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에 의한 주식 투자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장의 게임의 룰에 맞는 그런 종목과 전략을 선택을 했고, 그거를 이제 여기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유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상을 할 수 없는 역대급의 돈이 풀려 있고, 정부는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틀고 있는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에 대한 정책 지원이 봄을 터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뭐 그린 뉴딜, 뭐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게 내보내고 있잖아요. 결국 시중에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자금들 자체를 그런 발전적인 생산적인 곳으로 철강 업종, 뭐 화학 업종 이런 걸로 이렇게 신성장 동력이 부르짖으면서 이제 정부가 육성하거나 이제 외치고 있지는 않잖아요. 각 대기업들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인식하고 결국 이제 SK 이제 그룹도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를 이제 상장시켜 가지고 그룹의 어떤 간판으로 내세우려는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는 거고, 삼성은 일찍이 삼성 바이오를 상장시켜서 이제 내세우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점차적으로 이제 바이오 산업을 더욱더 다른 어떤 대기업들도 육성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쪽이 굉장한 자금들이 몰린다는 우리가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게임의 룰에 따르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고전적인 밸류에이션 측정 기준, 즉 뭐 퍼나 PBR이나 뭐 PCR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증시 이제 지표들, 그런 측정 기준은 현 장세 속에서 종목을 분석하는 어떤 룰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거 저평가인데 퍼로? 이거 너무 퍼가 지금 70이야? 80이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사는 거? 네.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성장 동력이라 부르고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는 어떤 업종의 주도주군들, 뭐 네이버 카카오만 따지더라도 뭐 퍼로 따지면 이거 뭐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측정해서 거기에 의거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팔아야 되고 저걸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 측정 기준은 현 장세에서 종목 분석하는 룰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예 그냥 투자 전략 수립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장세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평소의 시장에서 종목의 밸류를 측정하고 투자하는 개개인의 어떤 그런 방식들을 버리고 현 시장의 게임의 룰을 따라야 됩니다. 가장 이제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을 크게 가질 수 있는 지금 시장의 시대 정신과 업종과 그 안에서 어떤 분야, 그걸 압축해서 그쪽에서의 핵심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실적이 향후에 어떻게 나올 거고 향후에 뭐 어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향후에 어떤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업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야 이번에 기술출 이렇게 했어? 또 하면 또 조단이 또 하겠는데? 왜냐하면 독점 계약이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비독점적인 계약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겠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할로자임보다 특허 기간 자체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할로자임이라는 1위 기업보다 더 많이 기술출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보이지 않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기업들이 폭등을 하는 거죠. 시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해서 올해 몇천억 영업이익이다, 얼마 매출 나온다 이렇게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난다는 게 없으면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 제한을 둘 수가 없는 거죠. 진단키트 기업이든. 그렇죠. 진단키트 기업들도 코로나 상황이 언제쯤 끝날 거다. 끝나는 기미가 보인다. 확진자가 글로벌적으로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야지
실적이 저 정도 되면 이 정도까지 실적이 나오겠네 이게 되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실적이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을 제한이 없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위로 뚜껑 열리듯이 그냥 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현 장세에서는 밸류 전통적인 측정 방식 다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경기 회복이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은 이제 시장에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급 돈이 풀렸고 갈 곳은 현재 주식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돼요. 빨리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 게임의 룰에 이제 따르는 선택에서 성장주가, 항상 이제 큰 장이 섰을 때는 당연히 성장주가 큰 장을 형성시켰지. 뭐 사실 뭐 2006년, 2017년도에도 뭐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이 성장주였죠. 그때는 어마어마한 실적 폭발성과,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시대마다의 어떤 성장주가 틀린데, 지금 현재 성장주가 큰 시세를 낼 때는, 이거 이제 3프로TV에 나온 그 이제 신한증권의 이선엽 부장님 그분이 이제 얘기하신 건데, 너무 이제 저도 그 프로 감명 깊게 봤고요. 제가 이제 오전에 그 만든 영상이 이제 또 그 영상의 주소를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다들. 성장주가 큰 시세를 낼 때는 두 가지 컨셉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해요. 저도 너무나 공감하고 저도 알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정리돼서 또 얘기를 하니까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꿈이 보여질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측정 불가할 때, 이 두 가지 컨셉이 맞아 떨어지면 성장주가 대폭등 시세를 내게 된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의거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찾으세요. 이미 갖고 계시지만 네. 이런 종목을 갖고 있으면요, 이번 장에서 여러분의 주식 자산은 폭발하게 될 겁니다. 폭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1억이 10억 되고 10억이 100억 되고 하는 게 꿈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모르겠어요. 가능한 걸 겪어봤고 또 봤기 때문에, 뭐 증권사 근무 당시에도 뭐 그런 걸 또 봤었고, 고객의 자산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 경험을 해보세요. 이번에 경험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번 시장의 어떤 룰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겠죠? 이번 시장의 게임의 룰에 따르는 선택을 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되실 거예요. 부자로 가는 사다리가 끊겼다?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주시장에서 신분 상승을 통한 신흥 부자가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흐름에 이제 따라야겠죠. 그래서 현재 게임의 룰에 따르는 선택, 실적이 가축되면 안 되죠. 차곡차곡 실적을 밟아 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실적이 다음 분기에 어떻게 될 거고, 다다음 분기에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이걸로는 이번 장세, 이번 강세장, 이번 바이오 대폭등 장세 속에서는 그 실적 가지고서 큰 성장주의 큰 시세 퍼포먼스가 나는 게 아니에요. 셀트리온은 5년이고 10년이고 가져가야 되는 그런 성장주인데, 지금 셀트리온이 이 지금 바이오 장세 주도주 컨셉에 들어왔어요. 주도주 컨셉에 들어왔어요. 그게 왜냐?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매출이 1조 나올지 5조 나올지 10조 나올지 누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원가 제공? 아니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또 이 약을 또 얼마에 또 팔게 될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걸로 통해 가지고 전 글로벌적으로 이 셀트리온의 어떤
브랜드 네임이 완전히 글로벌 제약사로 올라서는, 예, 탑 클래스권으로 올라가는 그게 된다는 그런 어떤 상상. 결국 이제 꿈이 보여질 때, 밸류에이션 측정이 불가할 때 땅 들어맞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성공에 굉장히 가까워져 있잖아요. 예. 그게 성공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100%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걸 100% 성공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바이오 대폭등 장세 속에서는 셀트리온의 100% 코로나 치료제, 항체 치료제 성공에 베팅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 명분이 이 머니 게임의 룰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예, 잘 이해하세요. 이해 안 되면 두 번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실적이 가축되면 안 되고 차곡차곡 실적을 밟아 나가는 그런 종목은 여기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닷컴 버블을 떠올리면 비슷하죠. 머니게임에 감당 못할 시장의 주인공이 되려면 숫자로 나타낼 수 없어야 돼요. 지금 주도주군이 바로 여기 폭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니죠. 이번에 실적 나오니까 막 떨어지죠, 오히려.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 3년이고 5년이고 10년 가져가면 삼성전자로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장에서는 돈 안 돼요. 예,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많이 오른 종목이 주도주이며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요. 2006년에서 2007년에도 조선 철강주가 급등할 때 자동차 반도체 업종은 소외됐었죠. 강세장 끝까지 주도주 못 따라가고 소외됐어요. 살짝 반등 나왔을 때 있는데 삼성전자가 당시에 다시 고꾸라졌죠. 예.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에 집중해야 돼요. 예. 오전에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아는 형님이 아버지한테 받은 3억으로 어떻게 투자하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이런 거 투자하다 보니까 40억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막 회사 막 아니 뭐야 대학 졸업하고 나서 예, 바로 자문사 차렸죠. 예.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잡아놨으니까 그런 어떤 행운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측정이 이제 불가한 현 시점 꿈을 꾸게 하는 종목이 이래도 되나 하는 정도의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보이게 또 될 거고. 네. 시젠,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진단키트 종목들 보십시오. 뭐 텐베거 이런 종목들 속출하잖아요 지금. 시젠 뭐 이런 것들. 휴마시스도 뭐 6연속 6연속 상한가 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 알테오젠, 매드팩토, 또 신규 상장은 SK 바이오팜 보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 신약 재창출까지 합쳐서 오히려 뭐 신약 재창출 기업들은 먼저 선발대로 세게 움직였죠. SK 케미칼 오늘 좀 거래 터지고 음방으로 밀렸죠. 신풍제약, 신일제약, 부강약품 이거 이제 약물 재창출. 그리고 이제 항체 치료제 또 개발하는 에클론. 또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 그룹. 진단키트도 나오겠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 대장주는 제넥신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뭡니까? 지금 시장의 바이오 업종 내에서 주도주죠.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HLB 메지온 헬릭스미스는 상대적인 소외를 내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번 장세에서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투자 매력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요것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도 계시고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요? K바이오죠. K바이오. K바이오.
이번 장세 컨셉이 뭔지, 이번 바이오 폭등 장세 컨셉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이걸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예요.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 월봉입니다. 월봉. 여기 월봉 있죠? 예. 요게 이제 지난 20년 차트를 딱 가져왔어요.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05년도 있죠? 여기 2005년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줄기세포 붐이 일어났었어요. 황우석 박사.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엄청났습니다. 산성 PNC 조화제약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3, 40배 갔죠? 그래서 이제 이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를 7배 올려줬어요. 7배. 이 바이오 업종이 큰 어떤 상승을 내는 처음 어떤 시세 분출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1차 파동이라고 볼 수 있죠? 20년 상간에. 그리고 이제 이게 오랜 어떤 횡보기를 좀 거치면서 이제 이때 이제 많은 또 바이오 회사들이 또 탄생을 했어요. 그런 기업들이 임상을 진행하면서 이제 후기 임상 단계에 들어오는 기업들도 이제 발생하고 연구 개발비를 많이 투자하면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제 생겨났죠. 나스닥의 어떤 바이오텍도 굉장히 급등하면서 2015년도 한미약품이 이 딱 도화선이 돼버렸죠. 대규모 기술 수출을 했죠. 그러면서 한국의 신약 개발하던 기업들의 리레이팅을 만들어주게 됐어요. 한 단계 주가를 탁 레벨업 시켜주는 그 이제 도화선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를 2배 올려줬어요. 2배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쉬다가 2017년도 가을경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 초까지 이때는 좀 짧았죠. 신라젠, HLB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되고 또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되고 또 셀트리온의 또 실적이 폭발하면서 거래소 이전까지 성사되면서 단기 짧은 랠리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를 또 이제 2배 정도 올려주는 또 바이오였던 단기 랠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동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터지는 어떤 제약 이제 업종의 파동, 이건 컨셉이 뭐냐? 한국 진단키트 종목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 만드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그리고 SK바이오팜의 상장을 통한 또 이제 글로벌 신약 개발 플레이어들, 신약 승인에 가까워지는 기업들, 기술출 대박내는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K바이오가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이전까지는 거의 변방 수준이었다가 진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는 그런 원년이면서 가장 주목받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붙은 진단키트 너도 나도 가져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에선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의 램시마 갖다가 지금 임상 진행하고 있다죠? 200명 대상으로. 그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글로벌 위상을 굉장히 높여주는 이 강력한 도약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 여기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한 60, 7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너무 이제 다 지워버려야겠다. 전 고점이 한 13,000포인트죠. 지금 13,000포인트 가까워져 있죠. 저는 이거 돌파한다고 보거든요. 돌파하는데 돌파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친 시세가 나온다고 봐요. 미친 시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세. 아니 지금 시젠이 보십시오. 지금 몇 개월 만에 10배거죠. 알테오젠 보세요. 작년 대비해서 18배 올라왔어요. 이거 미친 시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단키트 종목들 10배가 올라왔어요.
신풍제약 10배거 이상 올라왔죠. 7, 8천 원 하던 게 지금 12, 3만 원입니다. 오늘 거래 정지됐어요. 또 풀리면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이거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머니게임이에요. 예, 머니게임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부자들이 여기서 탄생할 거예요. 이 파티가 끝나고 나면. 예. 그럼 파티의 룰을 따른 자들이 그 과실을 다 먹었겠죠. 예. 그리고 이제 파티가 이제 끝날 무렵들에 대중들이 들어오면서 그 남은 이제 음식들 몇 개 안 남은 것들을 서로 이제 먹으려다가 예, 파티 불이 꺼지고 예, 어둠이 이제 시작되면서 어려워지는 구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년간의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큰 흐름들을 보면 이번이 예,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주목받고 모멘텀이면 모멘텀, 실적이면 실적. 예, 뭐 바이오 시밀러 쪽하고 진단키트 쪽은 이 어마어마한 실적이 이번에 그게 생기잖아요. 모멘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몇 배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예, 곱하기 몇 배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흐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흐름을 같이 제가 예,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예, 역할을 하는 신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내에서는 분명히 지금 주도주와 방향은 결정돼 있어요. 예. 근데 다른 쪽을 보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덜 오른 것들 찾거나 비주도주인데도 불구하고 막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거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그것도 이제 손실 보진 않을 거라 보지만 큰 수익을 내려면 이번 상승장에서 정말 신분 상승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주인공 주식들을 잡아가지고 신흥 부자, 큰 부를 창출하려면 지금 현재 게임의 룰에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차라리 주식을 안 하던지요. 왜냐하면 소외될 거니까. 예, 소외될 거니까요. 딴 거 막 폭발하는데 시대가 폭발하는데 내 거는 막 횡보하고 있고 막 한 2, 3%막 플러스 나 있고 오히려 뭐 마이너스 2, 3%나 있고 이러면 더 열불나잖아요. 우리가. 예, 비교되는 게 더 열불나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한 것은 시장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히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글로벌 각국도 기존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에 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술이라는 건 이제 사람과 돈이 들어오면 완성이 되는 건데 현재 엄청나게 깔려있는 이 유동성들이 신성장 동력 쪽으로 신기술 신성장 동력 쪽으로 자꾸 이동해야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거기에 따른 기업들이 이제 커져 나가면 고용을 많이 해가지고 또 이제 이 국가의 어떤 경제를 이제 올려주고 예, 성장시켜주고 거기에 따라 또 선순환 돌고 예. 그래서 돈 찍고 돈 뿌려줬으니까 돈이 갈 곳을 막 만들어주는 게 지금 각국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각국의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계속 얘기하는지를 잘 보라는 게 제가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라. 중앙은행에 순응하라. 그게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이 그 유동성이 길을 터주는 것 그곳에서 바로 성장이 있고 고용이 있고 나라의 경쟁력과 국력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죠. 셀트리온이 바로 그런 기업이잖아요. 예, 딱 맞잖아요. 성장하고 고용도 많이 늘리고 나라 경쟁력 높여주고 국력 높여주고 예, 거기에 지금 악덕한 세력들이 붙어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분명 기업의 가치는 그런 어떤 어둠을 이겨낼 겁니다. 돈은 감각적으로 이제 그런 곳으로 가죠. 그린 뉴딜, 전기차, 바이오 헬스 산업, 4차 산업 이런 것이 이제 그런
돈이 감각적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을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추경까지 하면서 막 지원을 해주죠. 우리나라는 좀 약하죠. 사실은 좀 더 해줘야 되는데 뭐 글로벌 이제 정부들 보면 영국이든 미국이든 수조 원씩을 백신 치료제 개발 기업들에 돈을 대고 예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정부의 정책, 뭐, 전기차, 미래차, 뭐죠? 예, 그린 뉴딜 이런 거는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쪽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가장 급한 곳은 어디입니까?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이죠. 그럼 여기에서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 플레이어들이 최우선의 대장주라 보면 돼요. 시세가 가장 세게 터지는 그런 쪽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종목들 갖고 있고요.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셀트론의 실적보다는요.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신약 치료제가 지금 현재 게임의 룰에 부합되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어요. 게임의 룰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투자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 결과도 선택의 결과가 될 거고요. 게임의 룰에 따른 선택을 한 자는 이번에 분명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자금을 벌어들일 겁니다. 네, 저는 그건 확신해요. 이미 감당 못하는 유동성 돈들이 사모펀드에 들어갔다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를 만들어냈고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유동성, 초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흘러들어가면서 문제들을 낳고 버블을 낳았죠. 부동산은 그 많은 규제들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많은 규제에도 감당 못하는 돈으로 인해서 사실 그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지 정책의 초반 실패도 있긴 했지만 어찌됐든 돈으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더 큰 상승을 낳았죠. 이제는 그 타겟이 어디입니까? 주식시장입니다. 이 감당 못하는 이 역대급 돈이 지난 99년도 2007년도 수준을 넘어서는 이 거대한 자금들이 지금 주식시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시장은 이제 감당 못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신박사가 생각하는 바이오 폭등 장세가 제가 계속적으로 과거 영상들 다 있으니까 한번 못 보신 분들 보시고요. 바이오 폭등 장세가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바이오 폭등 장세가.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질문을 이제 어제 3프로TV 사회자 이제 김프로 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한증권의 이선엽 부장님이 답변하신 게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공매도가 오히려 자기 목을 옥죄는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 셀트론에 붙어있는 공매도가 결국 자기 목을 옥죄게 될 것이라는 게 저는 명확하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9월달에 이제 공매도가 만약에 허용된다면 시장에서 연장이 안 되고 허용된다면 시장이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특히나 이제 바이오 업종은 또 그런 거에 취약할 수 있는데, 근데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돈보다 개인들의 유입 자금이 지금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될 거예요. 주식 안 하면 불안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막 뛰어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막 대출까지 끌어안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지금이 1차 상승기라고 본다면 그 눌림목 나오면서 이제 2차 상승으로 가는 어떤 구간대 눌림목 나오면 이제 야 이때다 이 조정받을 때 들어가야지 하면서 엄청난 자금들을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자금들이 이제 밀어 올리는 2차 상승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시세가 터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도 잘못 쳤다가는 거덜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파산나는 거죠. 테슬라처럼. 그래서 공매도 측에서도 이제 풀리면 이제 한번 이제 공매도 쳐보면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유동성 강한 걸 이제 느끼게 되면 걷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매도가 풀리든 풀리지 않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공매도가 시장 방향을 바꿀 수가 없을 거라 봅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도 이번에는 정말 자기 목을 옥죄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 나타나는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이 언론에 대한 이 굉장히 이상한 어떤 현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조급한 두려운 그들의 입장에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저는 허용되더라도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룰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는 이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이번에 나타나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 바이오 폭등 장세는 엄청난 신흥 주식 부자를 탄생하게 만들 거는 명확해 보이고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년에 한 번 오는 이 제약바이오 폭등 장세가 본격 시작했다. 부자로 가는 사다리는 안 끊겼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식의 신흥 부자가 될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오늘 영상 요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시장이 다가오네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 뭐 시장 대비해서는 그 바이오 종목들 대비해서는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요. 뭐 하루 이틀 시세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임박하다는 것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 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오늘 요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새로 보신 분들은 과거의 제 영상들 하나하나씩 좀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